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기존의 공급관에서 본관 및 정확기까지 확대하여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안 제5조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에 본관 및 정확기를 추가하여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주입니다.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시설을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공급관, 본관, 정압기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공급관뿐만 아니라 본관, 정압기까지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평택시의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가스 중압관 설치 계획 마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도와 고양, 화성 등 도내 14개 시군에서 공급관뿐만 아니라 본관, 정압기 등을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 대상 시설로 관련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례 개정이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항만경제실장 손정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우정식 일자리 경제과장입니다. 문재홍 징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148호 이정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사업 대상에 본관과 정확기를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제가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나올 때까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나 평소에도 꾸준히 좀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원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셨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말 복지로 연결되고 그 모든 어떤 생활에 대한 기본권에 대한 어떤 지원의 조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비용 추계에 보면은 2023년도부터 이제 100억 정도씩 계속 비용 추계가 잡혀 있습니다. 2023년도에부터 가능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그 연차별로 이제 그 분할해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실제로 예산 반영하는 부분은 예. 재원 상황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제 예. 검토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누차 이제 의회에서도 이제 의견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편성을 할 방향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압관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중압관 그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지금 이게 100% 저희 시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그 사업자 지금 삼천리죠. 함께해서 어떤 분담이 됩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같이 부담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공급사하고 네네. 부담 비율을 나눠서 부담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이제 배관망 이제 본관하고 이제 중학기는 이제 배관망이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시 공급사가 한 현재 85%를 부담하고요. 네. 도하고 이제 시에서 각각 이제 15%를 이제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7.5% 정도가 이제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현재는 예. 만약에 이제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시의 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부담 비용도 높아지지만 설치하는 그 어떤 그 장소나 이런 게 더 대폭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설치 장소가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 수혜 대상 마을이잖아요. 이제 네. 일단 시민들이 이제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게 조례를 개정 전과 네. 후를 봤을 때 현재 조례로 봤을 때는 사업비가 이제 전체 평택시의 취약 지역에 미공급 지역에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를 공급했을 때 추계로 현재 1,440억이 들어갑니다. 네. 만약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중학기하고 본관하고 이제 그것까지 이제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한 2.3배가 증가되는 거를 보고요. 네. 이제 추산인데 한 2,900억, 1,440억에서 2,900억이 증가돼서 사업비가 증액될 걸로 봐서 그때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더 늦어질 이제 거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사업 구역의 그 노선의 어떤 그 범위가 확대가 그렇죠.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 네. 질문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요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거는 똑같은데 다만 재원 부담을 시가 더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네. 그 구역의 변경은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 실장님과 과장님 사실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이 이번에 일자리 경제과로 지금 이관이 된 사업인데 그러면은 지금 그 논리대로면 말씀대로면 제가 볼 때 이종원 의원님의 대표 발의한 조례 취지와는 좀 다른 발언이지 않나. 왜냐면은 우리의 사업비 부담이 1,400억에서 2,900억으로 사업비 부담만 배 증가하고 사업은 동일하다. 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그럼 이 조례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금년도에 공급관의 사업비가 10억이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네네. 그 10억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3개 취약 지역 3개 마을 정도로 이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마을에 이 본관과 정확기까지 저희가 이제 시 예산을 10억 내에서 부담을 하게 되면 수혜 대상은 한 개 마을로 줍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체감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그 3분의 1로 좀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이 예산이 이 조례가 성립됐을 때 장점은 그럼 뭡니까 실장님? 이게 시민의 부담이 지금 과장 말씀을 했지만 시민의 부담이 좀 준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민이 그 일정 구간에 대한 그 부담을 해야 네.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가정 내에 들어가는 선까지만 이제 그 인입관만 부담을 하게 되고 그 앞에까지는 이제 전혀 부담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거에 대한 부담이 저감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해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라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학관에 대한 예산이 삼천리나 평택시에서 모두가 세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천리는 꺼려하고 평택시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접근할 수 없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중학관에 대한 어떤 재원이 마련이 되는 조례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중학간에 대한 비용, 예를 말씀 주신 것처럼 한 개 마을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5억이 필요하든 10억이 필요하든 그런 모양이었는데, 문제는 그 마을까지 가는 중학간 사업이 50억이 들고 100억이 들었을 때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 그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중학간이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간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는 각 마을까지도 이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이 조례를 봤는데 그건 아닙니까? 수익성을 제고하는 조례의 그 개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 합니다. 수익성의 문제가 아니라 예. 그건 아니라고 네. 생각하고 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이제 실행력에 대한 부분은 예. 사실상은 뭐 가스 회사와 이제 그 지자체의 네. 어떤 의지에 달려 있다는 부분이고 네. 지금 조례 개정으로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한 영향은 사실상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자체의 부담과 이제 372의 의지를 확보하는 그런 권능은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자체나 이제 그 가스회사에서 좀 더 부담하는 영역이 좀 넓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예. 이따 비공개 때 좀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예, 이종원 의원님. 일자리 경제과장님, 그 도시가스 공급 우선순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아직 정확하게 세부적인 아직 업무 파악이 좀 안 돼가지고요. 이 도시가스 공급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조례상에 있는 근거를 보면 저하간에 대해서, 공급관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취약지구에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급시설 전체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12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면 공급시설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공급관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멀리 있는 취약지구까지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그 다음으로는 도시가스 배관하고 가까운 곳부터 공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시가스 가까운 곳부터 공급을 하게 되면 취약지구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해소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100억이라는 규모는 저희 인근의 도농복합 지역인 화성하고 안성의 그런 비용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이종환 의원님은 좀 더 가스 공급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해마다 들어가는 그 비용에 비해서 정말 이게 진취적으로 될 수 있는가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조례의 이제 개정 이유가 이제 공급간에서 이제 공급 시설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 네, 네. 다만 이제 시에서 본관과 정확히까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적극 동의합니다. 네. 다만 그것까지 이제 포함했을 때 저희가 평택시에서 파악되어 있는 아직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취약 지역 마을이 한 300여 마을이 됩니다. 근데 그 300여 마을에 뭐 가장 그러니까 시설이 위치가 멀어서 혜택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거는 뭐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다만 이제 그 취약 지역에 설치를 했을 때 네네. 사업비가 좀 많이 그러니까요. 들어간다는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비가 지금 많이 들게 됐을 때 지금보다 그 추진이 과연 빨리 추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좀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아까 말했듯이 전에처럼 하면 3개 마을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1개 마을밖에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혜택 받는 사람은 더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걸 하다 보면 금방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좀 횟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예, 결국은 그 집행하고 실행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나 이제 삼천리 가스회사나 이렇게 관계된 기관에서의 이제 그 재정 상황과 이제 의지가 이제 결정한다고 보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일시에 모든 걸 다 같이 추진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거를 최대한 의지를 좀 키워서 아니 근데 그 의지라는 게 지금 도시가스하고는 얘기가 된 건가요? 삼천리하고는? 이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나가야 될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예. 조례가 나오기 전에 협의도 안 된 거예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급 범위를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스회사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가스회사를 변명하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가스 소비 추세를 보면 기존에 가스를 했던 부분들을 전기로 대체하거나 요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열로 하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 소비량이 인구 수의 증가에 비해서는 비례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저기 그 감소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스회사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데 상당히 이제 힘든 부분이 좀 있는 거로 이해를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게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지원 범위를 좀 더 늘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종원님 의도대로 이 조례는 그 좀 시골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례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스회사는 전에 같은 판매량을 유지가 못한다면 이게 또 서로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물론 그 얘기는 오갈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 정확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현재 인근 마을에 어느 정도 시설돼 있는 데가 3개 마을을 할 수 있는 게 1개 마을로 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은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업의 범위가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본관과 정확히 범위가 이제 추가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현재의 그 본관하고 정확히가 포함이 안 돼 있을 때는 한 세대당 사업비를 산출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세대 수혜를 받기 위해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자를 되는지 저희가 산출한 거는 1세대의 현재 기준으로는 590만 원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한 세대 도시가스 공급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제 정확히하고 본관까지 사업비를 이제 시에서 부담하게 되면 한 세대에 얼마의 공사비가 들어가냐면 추계로 현재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이 대상 수혜를 받는 대상은 아까 이종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동안 혜택을 너무 멀어서 마을이 멀어서 기회조차 못 된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키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네. 그런 사람의 기회를 주는 건 좋습니다만 네네. 저희가 이제 진짜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수혜를 입는 사람의 수량을 파악할 때는 네. 다 감소한다. 네네. 그거는 이제 충분히 그런 거는 인지하고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는 정확하신 건가요? 세대당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현재 공급관에 있는 세대당 저희가 산출 내역이 있고요. 아니, 자부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부담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저희 시하고 도하고 시공사 거기에서 투자하는 공사비를 말씀드립니다. 정확관까지 더 길이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회 때 확인을 해서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기존의 주민들의 부담이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 어차피 그거는 기관 부담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거는 정회 시간에 좀 더 확인을 해서 그때 그러세요. 말씀드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뭐 예전 그대로 하더라도 어차피 정확하게 늘어나면서 시나 도나 이거는 돈은 더 투여가 돼야 되는 입장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 심의 그 종료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좀 그 기존의 자료와 비교 자료를 좀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저도 이걸 이제 이해하기로는 지금 기존에 지원하는 거 지금 시에서 지금 10억 정도씩 예산 책정해가지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건 그대로 가고 이제 이 공급가는 이제 뭐 도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뭐 지원받아서 공급가 배관하고 그런 또 사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면 그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공급관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거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지금 얘기가 좀 틀린 상황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그 도시가스 공급 체계 그 그림 그 그려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이게 그 지역 정확히 밑으로부터가 그 본관이 거의 중압관이라고 표시된 그 자료 갖고 계시나요? 없으신가요? 네, 이 그림에서 지금 정확기가 이제 지구 정확기가 있고 지역 정확기가 있고 뭐 이런데 이 지역 정확기 밑으로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지금 공급 시설을 그 본관이? 정리해서 오십시오. 고압관은 아닙니다. 고압관 저압, 예, 중압하고 저압. 고압관까지는 이제 그 예, 예. 가스공사 뭐 가스 그 시설에서 하는 거고 그 중압관부터 예, 예.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지금 조례에 보니까 그 정의에 본관에 대한 정의는 빠져 있더라고요. 본관에 대한 그것도 좀 추가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자료에 대한 그 공부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해 시간에 네네. 조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에 그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 비공개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신규 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태역 함정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시세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항만경제질서관 보고의 건 2건, 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강 컨테이너 화물 신규 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세계 3위의 화물 운송 선사인 프랑스 국적의 CMA CGM과 체결하는 협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0일 신규 개설된 동남아시아 컨테이너 정기항로의 초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해서 연간 약 3만에서 4만 TU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신규 항로 개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135호 평택시 시세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내용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퇴역함정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해군에서 안보 홍보의 목적으로 평택함을 무상임대받아 현재 수리 후 PNCT에 거치 중에 있습니다. 2021년 민간사업 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고 금년 1월 관계기관의 인허가 및 승인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2월 중에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 내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1월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의 건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문 의원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 컨테이너함을 신규 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형 의원님. 예, 그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 신규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 요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지난해에도 일본 쪽에도 이 신규 항로 해가지고 저걸 해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 정기 항로 그 지원하는 그런 항로가 몇 군데나 되죠? 기존에 장금 상선에서 개설했던 베트남 항로권은 지원 기간이 종료했고요. 지금 현재 지원해 주려는 그런 지난 9월에 했던 일본 항로하고요. 이번에 이게 협약책을 그런 승인을 해주시면 지원해 줄 거 한 건에서 총 2건이 되고요. 현재 2건입니다. 예산은 저희들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예산에 확보돼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 확보 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군데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것도 3년간 하셨죠? 그 지금 이게 하면서 이렇게 지원하면서 중간에 중단된다든가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지금 지원해 준 거는 딱 협약- 한 번인데요. 아.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예.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금 작년에 얼마였었죠? 작년에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 한 8.2% 감소한 85만 정도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국 항만을 보면은 거의 다 감소한 수치인데 저희들은 그나마 한 중간 정도 감소된 수치고요. 전반적인 여건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이번에 동남아 항로가 개설되면 저희들 판단으로 연간 한 4만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전년도 물동량을 다시 또 회복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4,500 TU급 전용선 4척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4척인데 연간 3만에서 4만이면은 이게 주 1회씩 이게 물동량이 한번 갈 때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기본 물량이고요. 요게 이전에 섬유루 쪽으로 들어오는 냉동 바나나하고 파인애플이 벌크로 오던 게 컨테이너로 전환된 거거든요. 근데 기본 물량이 16,000 TU 곱하기 2회니까 32,000 TU가 기본이 되고요. 아마 해도 조금 대규모 국적 선사기 때문에 그 물량만 운송하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영업을 통해서 더 확대될 걸로 보여지는데 초기 물량은 기본 베이스를 한 3만 정도로 보고요. 머스크 사례로 봤을 때는 한 2, 3년 지나면 6만, 7만까지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 말씀은 연간 3만인데 이게 좀 배 용량은 4,500급이면 10번 하면 4만 5천 합니까? 4만 5천. 근데 이게 다 안 싣고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조착점하고 기착점하고 원웨이로 가는 게 아니고 갔다가 몇 군데를 열 몇 개 포트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 평택에서만 다 실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서 부산 또 중국하고 필리핀 다 거치면서 싣고 풀고 하기 때문에 평택에서 실리는 건 얼마 안 된다. 좀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다 싣고 가는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여쭤봤고요. 지금 주 1회면은 1년에 52회차 운행을 할 텐데, 그죠? 예. 52회차 그러면 3만이면은 뭐 그 정도 물량이 가겠네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평택항 활성화 지원조례 보니까 이게 지금 100만 TU가 달성한 연도까지로만 지금 지원금을 지원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올해 봤을 때는 90만에서 조금 넘을 것 같고요. 내년 정도면 100만이 넘을 걸로 보여지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니까 제한이 걸려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상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그 업무보고 받았을 때 90만 TU가 넘었던 것 같은데 그죠? 예, 작년에 97만 92만 TU 조금 이렇게. 넘었고요. 예. 올해 작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네, 곧 100만 TU가 도달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또 뭐 이 부분은 업무 보고 시간에 충분히 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질의 있으신 의원님? 그 과장님께서는 이 지금 업무 협약이나 지원 어떤 그 내역들 그게 이제 저희 평택시나 혹은 경기도나 그리고 그 지방해양수산청이나 이 지금 평택항 관련된 업무 협약이나 지원 내역들을 좀 전체 정리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좀 종합적으로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신규 정기항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퇴역함정 평택함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역함정 관련 보고의 건입니다. 예,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국해양안전협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좀 주시겠어요? 예, 협약기관으로 되어 있는 한국해양안전협회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지 의원님들이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사단법인이고요. 제가 알기로 2000년 초에 이제 설립된 법인인데요. 사업 계획을 보면 주로 이제 자격증하고 재난 관련 교육 훈련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제 평택에 오신 지는 한 6, 7년 된 걸로 같고요. 지금 보면은 민간 상태로 다양한 사업을 공익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평택시에는 해양안전체험관하고 이종항만배우단지 쪽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전체험관은 한국해양안전협회에서 제안을 해서 추진이 되기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건가요? 공모를 해서 공모하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고요. 협회 저희들이 쪽에서. 공모를 통해서 네. 다른 업체들이 더 나은 제안을 못했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협약이 돼서 그 위탁 관리가 되면 안에 이제 뭐 안전체험관이나 이제 수영장이나 이제 시험 보는 자격증 시험 보는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위탁 관리 중에 이제 시가 20억을 대고 민간이 25억 3천만 원을 대서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기 시작할 텐데 위탁 관리 중에 적자가 발생하면 어떡합니까? 적자들은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 부담해야 될 영역이고 협약 체결 취소 사유가 되면 취소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기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평택감 전체를 회수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담하지 않지만 만약 협약 체결을 해지를 원하게 된다면은 그 이후에 유지관리 비용은 평택시가 부담하게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업자가 10년 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운영을 중단한다. 그러면은 물론 계약에 따라서 이제 집행이 되겠지만 시가
이것을 이제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시키거나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죠. 그러면 중간에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10년 안에 이제 사업이 더 좋은 사업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사업으로는 수익성이 안 나니까 이제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이 함정 안에서 해보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시에서 추가로 뭐 들어가는 예산이나 지금 시작할 때 이제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제 위탁 관리를 하는 그 운영을 하는 곳들을 보면 지자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제 구조 변경이 되거나 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조 변경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도색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가로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예산들이 발생을 할까요? 지금 현재 협약이 체결되고 민간이 기본적으로 협약 체결 기간은 10년인데요. 네네. 10년 동안 유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은 없으나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협약이 해지가 되고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은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한 8곳 정도가 있는데요. 뭐 입장료 수입을 보면 뭐 개인당 한 3,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거 보면 대부분 다 적자입니다. 적자이고 방문 횟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만약에 유지 관리를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도색 비용이나 유지 관리 비용이 연에 최소한 3억 정도로 판단되거든요. 그 비용이 이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근데 이제 모두의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해지 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협약 기간 내에 어떤 추가 예산이 들어갔을 때 이제 지자체 우리 시가 부담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협약상으로 보면 그 추가 자원이 발생이 되면 그거는 그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 시는 이제 행정 지원하는 거로만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협약 기간 내에서는 일단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그 사업자가 다 부담하는 거로. 근데 이제 해지 이후의 상황은 이제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시가 그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 이제 시장님 말씀 주셨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심플하게 이렇게 답을 정리를 하면 10년 동안 사업을 지속하신다면 10년 안에 시비가 더 투여될 일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 7조 5항에 보면 해안안전체험관 총 공사 금액이 20% 이상 추가 발생한 경우 지금 이제 이거를 저희가 20억을 대고 이제 저쪽에서 이제 20몇 억을 대서 이제 40몇 억짜리 이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20% 그러니까는 20% 이상의 추가 발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런 조항들이 적혀 있는 사항인 거죠. 이게 물가가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적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시는 협약 기간에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재정 지원도 포함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추가 비용을 보면요. 당초엔 해경부두에 거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 조성 비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신수 공간으로 이전되면서 이게 해구 평택함이 총톤수가 한 3,500톤 정도 되는데요. 네. 이걸 안정적으로 거치하기 위해서 하부 구조를 철콘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설계도문을 복원하고 좀 더 이쁘게 하다 보니까 아마 추가 비용이 한 10억 정도 추가 발생해서 한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자께서 행안부 쪽에 공모 사업을 해서 충분히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저희 시에 요청을 하면 행정적으로 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 지원은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조항이 들어간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 이상 추가 발생을 해도 위탁받는 사업자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확보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서 안에 이 코테이션 마크 큰 따옴표 위치들이 좀 잘못된 오타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다듬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재형 의원님. 여기 그 7조의 그 사업비 지원에 보면 공모 지침서에 따라 평택시는 협약기관의 해양안전체험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20억 외에 20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0억입니다. 아, 20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그 외의 비용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사전에 이거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질의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알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 이 협약서 내용 중에 위스탁 해지에 관한 내용에서 평택함 소유자 해군의 반납 요구가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번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그 계약 해지 시 소유권을 또 주장할 수 없고 시설물을 무상인계하며 이런 식으로 되어 이 지금 이 협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전체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요거는 그 평택함의 소유주는 해군입니다. 저희 시에 무상 임대를 해주신 네네. 거고요. 요 해지 관련된 거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는 저기 그 민간 임대 그 협약 체결 업체가 추가로 저 시설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근데 여기 가로 열고 평택함. 왜냐하면 협약 체결되면은 그 유지 관리하는 건 저희고 무상 임대 받은 건 저희기 때문에 그 기자재를 제외한 모든 저 평택함의 그 평택함 전체를 저희 시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수상체험관도 들어가고 이게 어쨌든 안에 설비를 리모델링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거기에 설치된 기자재를 빼고 저희들한테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가져갈 부분은 기자재 외에는 가져갈 수가 없고 평택함 전체를 반환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그거 모든 걸 다 민간 위탁 그 민간에서 다 부담을 한다라는 내용인 거죠. 원상복구에 대한 원복에 대한 부분들도. 예,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도 민간 업체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협약서에 대한 정리를 조금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다시 한번 정리를 꼼꼼하게 해봤으면 하는, 네,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당부의 말씀 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그 과장님과는 제가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뭐냐면 퇴역함을 설치하는 해양안전체험관으로 설치하면서 그 부대 시설로 수상 레포츠 관련 그 자격증 발급하는 시설이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평택구 관광단지 바로 이 인근에 있는 평택구 관광단지 지금 지난번에 저희 동의안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관과 수상 레포츠 전문 시설이 그때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이것이 거의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동의안 통과 시에 저희 실 그 기획관광경제실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도 아니고 타 상임위께 저희한테 동의안이 왔었던 건데 시설이 중복된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장님께서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과장님께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충분히 진행된 이후에 그 사업이 이후에 진행된 거기 때문에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안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 유정아 의원님.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들었을 때 그 같은 지금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어린이 체험관, 수상 체험관이 들어오고 관광단지에 들어오고 지금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을 때는 그 스킨스쿠버 전문 인력 혹은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게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다른 시설로 되어 있고 벤치마킹을 했다기보다는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된다. 그리고 시설 자체 규모도 그렇고 그 디자인 설계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그쪽 해당 부서에도 전달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제가 확인을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전달을 해야 되고 서로 이제 소통이 되고 있는지를. 저희들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되고 진행 중이고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예. 이제 사업자를 공모하고 그 프로그램을 짜겠다는 이게 예상치기 때문에 오버랩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그쪽에서 정리할 부분이지 사업이 지원 사업으로 확정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리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뭐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지를 해서 이거는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그거는 누차 그때 말씀드렸던 게 위원장님도 그걸 지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컨셉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가지 않으면 예산이 중복되는데 비슷한 시설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이 태역 함정을 활용한 이것들에 대한 사업 내용들이 인근 지역의 삽교에도 있다는 거 아마 다른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 삽교하고는 분명히 다른 컨셉으로 가기 때문에 잘 맞추어서 전체적인 이 인근 지역의 모든 분들이 오실 수 있고 우리 평택 시민뿐만이 아니라 잘 설계해서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예, 그거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나 의원님 말씀이나 같은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 과장님은 조정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어떤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히 염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해양안전체험관에서 그 수상 레포츠 관련된 부분은 일부 파트인데 평택호 관광단지 그 일부에서 체육진흥관인지 관광관인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시설은 우리가 해양안전 이 체험관에서 일부 파트인 것이 거기서 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위원 여러분, 질의 종료 부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태역 함정을 활용한 해양안전체험관 실시 협약 체결을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